안녕하세요, 버즈TV입니다. 오늘은 선화동 코오롱 1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질문 들어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일반 분양, 청약 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화동 코오롱 1차를 말씀드리면서 일반 분양 1순위 청약 조건도 법조항을 따져가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선화동 코오롱 하늘채 1차는 신흥 주거타운으로 떠오르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중구 선화동 106-1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5층 그리고 지상 최고 49층 총 5개 동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은 84 타입으로만 구성된 아파트형 주상복합이면서요. 세대수는 아파트가 998가구, 오피스텔이 82가구로 총 1080가구가 공급되는 공사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의 10월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를 보면은 전국 수치가 72.6으로 지난달 대비 1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분양사업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대전은 88.0으로 지난달 대비 38포인트 급등하면서 서울의 89.7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인해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주변에는 향후 1, 2년 안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부분이 코오롱 하늘채 1차가 2020년 11월 분양 예정인데요.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에 들어서는 중구는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중구에는 재개발이 26곳, 재건축이 11곳이 추진 중이어서 대전 전체 정비 사업이 총 80곳인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됨에 따라 정주 여건이 꾸준히 개선될 전망이면서요. 이에 따른 미래 가치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바로 옆에는 2차 분양이 예정돼 있어서 향후 대규모 하늘채 브랜드타운을 이룰 것으로 주목됩니다. 중구 선화동 일대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의 신주거타운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떠오르는데요. 여기에 초고층 대단지라는 상징성을 갖춘 데다가 고급스러움을 한껏 높인 상품을 선보이면서 향후 이쪽 일대를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로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코오롱 하늘채 1차가 올라설 상업지 블록은 개발사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있어서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될 선화동 일대는 이미 코오롱 건설과 그리고 한신공영이 이곳 주변의 모텔들을 매입해서 철거 완료하였고 코오롱 2차 부지도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발빠르게 모텔촌 주변 매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텔 숙박업이 부진한 상황들이라 더 적극적으로 공사에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오롱 하늘채 1차는 전체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건들이 맞지 않거나 부족해서 특별 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을 건데요. 이곳은 전체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거나 신축으로 이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눈여겨봐야 될 곳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일반 분양에 대한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던 결과가 지난주 분양을 마무리한 갑천 1블럭 트리플 시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갑천 1블럭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핫플레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곳인데요. 일반 분양이 무려 최고 4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었습니다. 2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66가구 모집에 25,484명이 몰리면서 평균 15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이 경쟁률은 총 1116가구 가운데
특별 공급 물량 950가구를 뺀 순수 일반 물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코오롱 하늘채는 모든 세대가 단일 세대, 즉 단일 84제곱 타입으로만 분양 예정인데요. 갑천 1블록 트리플 시티에서 보면 84 타입 평형에 대해서 경쟁률이 가장 인기 있는 84제곱미터 A 타입에서 74가구 모집에 13,061명이 청약을 마쳐 17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동일 평형 다른 타입인 84 타입 C형과 84 타입 B형에서도 각각 120.7대 1과 11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서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특별 분양으로 이루어져서 일반 물량이 극히 소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선화동 코오롱 하늘채 1차는 모든 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이루어져서 일반 분양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 등 청약 조건만 잘 준비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선화동 코오롱 하늘채 1차 청약 조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오롱 하늘채 청약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 세대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모집 기준일 현재 청약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꼭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부터서 지금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신다면 지금부터서라도 세대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청약자가 주부이거나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공고일 전에 청약통장을 가진 자로 세대주를 변경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소득이 없는 주부가 세대주라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로 변경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하는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혹은 1년 미만 거주, 세종특별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집 기준일 현재 청약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타 시도에 거주 중이시라면 공고일 이전까지 거주지 주소 변경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즉 1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아니면 1년 미만을 거주한다는 것은 또는 대전이 아닌 세종특별시나 충청남도에 거주한다는 것은 크게 타 지역에서의 거주지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조항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 즉 분양권 포함해서 소유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집 기준일 현재 청약자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까지는 허용됩니다. 분양권 포함 2주택인 경우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세대원 포함으로 계산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법조항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이 법조항을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3조 주택 소유 이여부 및 판정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니 여러분께서는 이 아래 사항을 지금부터 잘 메모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상속입니다. 상속.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을 받아서 그 상속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물론 수도권은 제외합니다.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런 경우, 즉 무슨 말씀이냐면 시골에 있는 집인 것이죠.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아니면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그리고 또 가족관계 등에 따라서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이런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개인 주택 사업자가 사는 집이 아니고 업무상 개인 주택 사업자인 것이죠.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해당되는 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정이 될지 주택을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될지 그 판가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좀 더 메모를 하셨다가 그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문항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업자인데 그 사업자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재우기 위해서 그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로 인해서 제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물론 그 집이 2개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집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죠.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해서 그분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역시 어,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공급자로부터 부적격자라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는 이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즉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 무허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해당 건물이 이미 지어질 때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경우는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다는 것이죠. 또한 소형이거나 저가주택 등을 한 채 또는 1세대만을 위한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너무 작은 집이나 또는 저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세대를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이런 경우는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미달되었을 때 그럴 때 그 다 입주자 선정하고 나서 남은 주택을 이제는 선착순을 방법으로 그냥 받았을 때 그런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10가지 조항을 가지고 법령을 통해서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각각의 본인이 해당되는 그 조항을 메모를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재당첨 제한에 대한 조항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2015년도에 아파트 당첨이 됐다가 2016년도에 분양권을 넘기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주택자인데 그런 경우 이번에 청약을 하면 당첨이 안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제54조 의 조항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 구체적인 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당첨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이나 시청 같은 지역은 시외로 많이 이전을 하죠. 그런 기관의 종사자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종사자분들께 그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을 가진 경우 역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가지시고 계신 분, 그런 당첨이 되신 분들도 역시 입주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토지임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 이미 이 7개 항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거나 그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도대체 그렇다면 그 제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입니다. 당첨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과밀 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이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이죠. 투기과열지구하고는 좀 별개의 이야기긴 한데요.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5년간인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당첨된 주택이 이 일항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85제곱미터 이하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냐 그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과밀 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이 되고요. 또한 이 아래쪽은 1년간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년간입니다. 그렇지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즉 국민 평형이 85제곱미터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평형에 대해서 많이 분양을 신청하기 때문에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3년 내에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당첨된 주택이 다음 항목에 어느 해당하는 경우는 당첨일부터 5년간입니다. 즉 토지 임대주택이나 또는 제7호 항목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그런 해당되는 주택을 가진 경우는 당첨일부터 5년간 이렇게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밀 억제권역이긴 한데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5년간이 당첨일부터 5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당첨이 됐다 한다면 그런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을 전산 검색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서 결국은 취소가 되는 것이죠. 당첨 취소가. 요즘에 보면 당첨됐다고 축하받고 몇 달, 한 3달, 4달 이후에 갑자기
당첨이 취소가 됐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사업 주체는 이들의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청약 체크리스트 5번째 해당되는 질문인데요.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예치금 역시 그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 이상을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집 기준일 현재 청약자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일 타 시도에 거주 중이시라면 공고일 이전까지 거주지 주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기본적으로 예치금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달았던 이유는 기본 조건이 청약 통장을 만드시고 청약 통장의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셨다 한다면 거주하고 계셔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는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250만 원이 기본 예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200만 원, 충청남도도 200만 원으로 기본적으로 대전, 충청 그리고 세종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청약 예치금이 금액이 다르니 꼭 기억하셔서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24개월 이상을 납입을 하셨어도 예치금이 기본적으로 부족하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더 해서 꼭 채우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오롱 하늘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그 하늘채가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 그리고 청약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는 구 모텔가 인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이미지일 뿐이고 앞으로 지금 이쪽과 또 대전 역세권까지 연계되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 자체가 꼭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이지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한 청약 조건이 84 타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께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쪽에 분양을 청약을 신청하시고 또한 청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꼭 따지셔서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일반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인 누구나 다 동등하게 그리고 얼마든지 기회 당첨도 똑같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올해 꼭 11월 올해가 가기 전에 11월에 여러분들께서도 당첨된 그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명이 조금 제가 많이 좀 준비를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설명이 난해하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몇 번 재청취하시고 또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캐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셔서 제가 또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하겠고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